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6학년 담임 교사입니다. 초등 성평등 연구회라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글쎄요, 그 아이들이 가진 편견의 정도가 되게 각 개인마다도 다르고 같은 학교 안에서도 어느 반에 있냐에 따라서도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학년 어린이들 보면은 일단 이제 제 외향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선생님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향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조금 더 중학년, 고학년으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 이제 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는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교사가 남학생이니까 무거운 거를 네가 들어라 라고 하면 남자랑 여자 똑같은데 왜 차별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근데 이거를 왜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무언가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는 평등이라는 지식을 활용을 하는데 그걸 자기 자신의 편견에 적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아이가 그대로 반 안에서 체육을 굉장히 잘하는 여자애한테 쟤는 여자애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일 이제 심각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차별적인 의식을 넘어서 여성 혐오를 좀 내재화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교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콘텐츠들 있잖아요. 여성을 성적 물화하는 그런 콘텐츠라던가 어떤 화폐의 단위처럼 여성의 그런 벗은 몸이라던가 이런 거를 교환 가치가 있는 그런 화폐처럼 이용하는 모습이라던가. 근데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지만 사실상 인터넷 세상에서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콘텐츠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내재화하고 있고 그게 이제 표출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일단 학교 안에서 성평등 교육은 교육 과정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을 나열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차별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피상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무언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개인이 차별을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차별적인 구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체육관에서 선생님이 남자니까 여자애들 좀 봐줘라 이렇게 말한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차별적인 언행을 한 것이 아니라 교사라는 어떤 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실 안에서 수업하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둘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차별적인 말을 했어. 그게 잘못이야. 개인의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초등의 한계, 초등교육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교과서가 너무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각자 교환을 만들고 또 따로 교육을 하고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관심이 있는 일부 교사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성평등 교육을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평등 교육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접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지금까지 성차별적인 세상에서 살아왔고 자기도 거기에 어느 정도 젖어들어 있고 그 구조의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어. 그걸 비판적으로 봐봐.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성평등 교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학생이 처음부터 너무 거부감을 느끼게 하면 젖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심리적인 거리가 좀 먼 대상, 예를 들면 미디어 속에 뭐 제작자 혹은 동생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나 자신한테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멀리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식으로 구성을 할 수는 있겠죠.
미술로 만나는 성평등 교육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분야라는 것, 그리고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 해석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냥 보고서 이 사람의 세상이구나, 이 사람의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이들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지의 택배라는 그런 단편을 아이들이랑 같이 읽고 미술 수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이가 운동화를 택배로 받았는데 그 택배를 받아서 운동화를 신은 다음에 전력 질주를 해서 달리면 어떤 소원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아이들이 만나기를 바라는 대상을 그 교실 한쪽 면에다가 쫙 다 그려서 붙이고, 달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반대쪽에다 붙이자. 그러면 우리 미지의 택배 그림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달려가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막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러면서 같이 미술 작업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려놓고 나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달리는 모습을 그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달리는 거라고 그렸는데 치마를 입고 있고, 흔히 생각하는 그 이른바 공주 도식에 맞춰져 있는 그런 자화상의 모습,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거,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신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달리는데 전혀 적합한 형태가 아닌 것들.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달리거나 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런 옷을 입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금까지 바라봐왔던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4학년 교육과정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제목부터가 딱 좀 포스가 느껴지죠. 마음의 아름다움, 다른 사람을 돕는 아름다움,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외적인 아름다움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4학년이기 때문에 뭐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근데 선생님 예쁘고 안 예쁜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이제 학생들한테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예술 작품을 좀 접목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과거의 미의 기준과 지금의 미의 기준이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쭉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런 미의 기준들이 계속 바뀌었었던 흔적이 예술 작품으로 다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들을 예시로 쫙 보여주면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정말 태어나서부터 정해져서 너희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거여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히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하기로 무의식 중에 약속했어. 근데 이게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떤 아이가 질문을 딱 하나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왜 다 여자만 나와요? 제가 미술 작품을 고를 때 무의식 중에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대상이 다 여성이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저도 눈치를 못 채고 당연히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남성은 그런 미의 기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가받는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인가라는 거를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은 아니겠지만 아이가 지적을 해준 덕분에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술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렌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성평등이라는 렌즈를 좀 더 씌워주지 않으면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치우치게 된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한 예술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할머니의 여름휴가라는 그림책이에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되게 평범한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여름휴가를 가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것은 할머니라는 존재가 한 명의 개인으로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잖아요. 보통은 누군가한테 돌봄을 주는 존재, 모성을 상징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져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조연이고요. 근데 할머니의 여름휴가라는 그림책에서는 나이 든 여성이
자기 자신의 휴가를 가족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려동물과 같이 가서, 그리고 또 그분이 바닷가에 갈 때 입는 의상이 꽃무늬 수영복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영을 못 하는데 과거에 수영을 저도 취미로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수영복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몸이 약간 통통한 편에 속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늘 좀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새카만, 뭐 좀 더 몸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식의 수영복을 늘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 할머니가 자신의 그냥 자연스러운 몸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꽃무늬 수영복을 입고 자기 혼자서 참 너무 행복하게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제 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내가 나이 든 여성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도 그거를 한 다음에 내가 할머니가 됐을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때 어떤 휴가를 보내고 싶은지를 상상해 보라고 했더니 학생들도 되게 재미있는 안들을 많이 내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충렬 선생님께서 쓰신 화가들은 왜 비너스를 눕혔을까라는 책입니다. 사실 저는 그 책을 보기 전후로 저의 미술 교육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 상에 감상이라는 파트가 중요한 성취 기준으로 들어와 있고, 학생들한테 감상 수업을 교사들이 모두 한 학기에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요. 이게 되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 이충렬 작가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미술에서 나오는 도상들을 어떤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 책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책을 가지고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처럼 감상교육, 예술교육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없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통해서 예술에 대해 나도 한번 나만의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봐 볼까? 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더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원격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볼 거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예민한 주제, 성평등 교육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죠. 하시기가 쉽지도 않으실 거고, 또 같은 학년에 계신 선생님들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성평등 교육에 대한 오해가 아직까지도 많은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설득하기도 참 쉽지 않으실 거고, 여러모로 평소보다 더 힘든 해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든든해요. 그리고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저희랑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 명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연대자입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선생님들도 힘든 상황이지만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